자, 이번 시간에는 고객 세분화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고객 세분화라고 하는 건 이제 전체 고객을 그룹을 나누어서 그룹을 나눈다라고 하는 개념인 거죠. 일단 첫 번째, 왜 그럼 그룹을 나눠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렇게 흔히 경영학 책에서 얘기하는 기업에 가지고 있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면, 모두 다 잘해줄 수 없으니까 취사 선택적으로 잘해줘야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냥 그때 이제 할 수 있는 전략 중에 하나가, 그러면 우리한테 좋은 고객과 뭐 그렇게까지 신경을 안 써야 될 고객들은 누구일까와 같은 분류를 해내야 되는 거죠. 어, 사실은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모든 고객들한테 다 잘해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음, 해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라는 게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또한 각각 그룹에서 똑같은, 아니면 각각 그룹에 가지고 있는 수익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돌려줄 수 있는 수익성에 또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고객을 이제 세분화해서 각각 다르게 해주는 역할을, 집중을 해주기도 하고요, 다르게 해주기, 차별을 해주기도 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일단 고객 세분화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고객 세분화를 할 때 어떻게 하는 걸까? 고객 세분화를 하면 좋은 점이, 도대체 왜 고객 세분화를 하는 걸까? 일단 고객 세분화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전략들과 여러 가지 관점들을 이제 취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일단 고객 세분화는 세분화되어 있는 고객 그룹별로 차별화되어 있는 마케팅 전략을 수행하는 CRM 전략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많은 기업들이 이제 고객 세분화를 통해서 CRM 전략의 시작을 하고 있고, 고객 세분화가 되지 않은 기업은, 잘된 기업은 CRM을 굉장히 잘하는 기업으로 인색을 하고 있죠. CRM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고객 관계 관리잖아요. 그러니까 고객 관계 관리라고 하는 것을 하려면 일단은 나의 친구들이, 고객들이 어떤 고객들이 있고 어떤 걸 요구하고 있는지를 잘 알아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CRM 관점에서 이제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면, CRM 관점에서 핵심 고객 관리를 위해서 고객 분석은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고객 기반의 상품을 개발할 때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각각 고객에 따른 캠페인 전략을 사용할 때도, 그 다음에 고객의 보이스 오브 커스터머, 고객의 목소리 관리, 즉 불만 관리를 위해서도 고객 분류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성과를 평가하거나 고객 만족도, 고객 정보 수집 등을 할 때 고객의 분류된 기준에 따라서 CRM 전략을 펼쳐 나가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일단 이걸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고객 분류, 고객 세분화라고 하는 것이 수반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고객 세분화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는데, 이때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느냐? 즉,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고객과의 관계를 획득하거나, 아니면 지금 가지고 있는 고객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거나 조금 좀 더 강화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먼저 고객과의 획득을 한다는 거, 고객 관계를 획득을 한다는 건 잠재적 고객, 즉 아직 우리 고객은 아니지만 이 대상을 우리 고객으로 끌어올 수 있는지, 아니면 구매를 하게 만들 수 있는지, 아니면 이탈했지만 이탈된 고객을 다시 우리 회사로 끄집어 올 수 있는지에 대한 어, 전략을 짜기 위해서는 고객 세분화가 중요하다는 거죠. 뭐냐면, 고객 세분화를 통해서 누가 잠재 고객이고 우리의 일반 고객인지를 알아야 이 고객을 데리고 올 수 있다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누가 이탈 고객이고 유지 고객인지 알아야 이탈 고객을 끄집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객 획득 전략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객들인 거죠. 자, 지금 우리 고객들을 좀 더 계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한 번 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재구매가 일어날 수 있도록 프로모션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들을 좀 더 잘 관리하기 위해서 로열티 프로그램, 혹시 도망가지는 않을까, 도망가지 못하게 만들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이때 고객 세분화가 뭘까요? 보유 고객, 뭐 이탈 가능 고객, 뭐 이탈 고객,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여기 선정되는 이 고객의 그룹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각각의 개인화에 맞춘 커뮤니케이션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뭐 강화 전략을 보게 되면 음, 등급을 전환한다든지 교차나 상승 판매를 한다든지 고객 추천 관리를 한다든지 참여 정책을 편다든지 할 때 고객 세분화도 사용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각각의 이제 빈도 그 상관관계는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방금 얘기했던 모든 것들은 이제 고객 세분화라고 하는 것에서 기준에서 출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 세분화가 중요하죠. 자, 그러면 고객 세분화를 하기 위해서는 고객을 어떻게 나눠야 될까? 고객을 나누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 인구 통계학적으로 고객을 나눈 거죠. 연령, 성별, 지역에 따라서. 두 번째로 이제 매출 기반. 하나의 이제 기준으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뭐니 뭐니 해도 고객은 우리 회사에서 물건을 사주는 고객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매출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이제 매출보다는 수익성을, 고객을 자산으로 판단을 한다면 고객을 수익성으로 분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1차원적이라고 본다면 좀 더 나가서 고객을 생애 단계별로 고객을 구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객이 한 번 물건 사는 게 아니라 평생 살아서 죽을 때까지, 너무 싫은데 나의 우리 회사의 고객으로서 얼마만큼의 우리의 가치를 보여줄까에 대한 이 생애 주기만큼, 정확하게 그리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이렇게 바뀌겠죠. 음. 그 생애 주기만큼 고객들을 분류를 하자. 그래서 어느 시기에 있는 고객인지 그들에 따라서 소비되는 서비스와 용역들이 달라질 거니까, 제품과 서비스가 달라질 거니까 그들에게 맞게 주자는 거죠. 이거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관계 진화의 단계에서는 고객을 새로운 관점으로 보는 거죠. 우리 회사에 아직 오지 않은 고객, 새로운 고객, 계속 오는 고객의 관점으로 고객을 유지를 하자. 그 다음에 구매 형태, 구매나 패턴, 거래나 구매 패턴을 이용을 해서 구분을 하자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객 니즈와 특성을 고려하자. 브랜드나 실속형과 같은, 그래서 고객을 다양한 관점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적인 거고요. 실제로 이제 이거 고객을 이제 구분할 때는 어, 저런 방금 앞에서 얘기했던 의미론적으로 구분하기 위해서 실제 이제 사용되는 기술적인 것은 이제 고객의 하나의 차원으로 구분을 하는 것, 아니면 다차원의 결합이 되어 있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는 것. 이제 가장 1차원적인 게 앞에서 얘기했던 구매 금액에 따라서 고객을 구분을 한다든가 하는 것들이 있는 거죠. 고객을 수익성 면에서 비교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1차원적인 분류 기법입니다. 나이에 따라서 고객을 분류를 한다든가 이런 거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이용할 때 다차원 직교 교차 방법이 뭐냐면, 고객을 하나의 관점이 아니라 최소한 두 개 이상의 관점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고객은 매출하고 방문 수가 있겠죠. 방문자 수, 뭐 이런 식으로 있으면 매출은 많은데 방문 횟수가 적다든지, 아니면 방문 횟수는 많은데 매출은 적다든지, 아니면 매출도 작고 방문 횟수도 작다든지, 아니면 자주 오고 많이 사는 고객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고객들을 비교를 해보면 눈으로 보이지만 그냥 보면 이렇게 고객들을 구분해 놓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직교를 이용한 교차 방식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다차원 결합에서의 고객 세분화는 앞에서 얘기했던 다차원적인 면 플러스 고객의 유의성을 고객이 얼마나 좀 더 뭐라고 해야 될까 기술적으로 어,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지를 이제 보는 거죠. 아까처럼 그냥 눈대중으로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앞에서 나는 우리가 이제 앞에서 지난 시간에 봤던 RFM 분석처럼 RFM 분석에서의 나온 뭐 우리는 거기서 세 가지 관점이었잖아요. 그래서 다차원적인 관점에서 고객을 구분을 했던 거고 거기다가 이제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지를 더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통계적으로 좀 미세한 조정이 되겠죠. 자, 그래서 뒤에 있네. 1차원적인 고객의 세분화 하나의 기준으로 해서 고객을 구분을 한다. 뭐 매출, 방문 빈도, 거래성, 구매 상품 이런 걸로 이제 고객을 구분할 수 있고요. 다차원적이라고 하는 게 2차원이든 3차원이든 고객을 이제 나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고객군을 이렇게 그림적으로 이제 나누어서 표를 고객을 직교의 형태로 고객을 나눈다.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다차원 결합을 통한 고객 세분화인데 앞에서 얘기했던 뭐 우리가 RFM 스코어를 만들어서 고객을 나누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특정한 가중치를 부여를 하는 거죠. 요인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 건지. 그래서 그 고객들에게 이제 RFM 스코어 모델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저희가 할 때는 이제 요 부분을 이제 빼서 안 했었죠. 그래서 각각의 점수화를 시킬 때 이 가중치 값을 추가를 해서 주는 거죠. 그러면 고객의 점수가 달라지겠죠. 그럼 결국은 점수가 달라지면 어떻게 될까? 이제 요 RFM 스코어 점수를 가지고 고객을 다시 구분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고객의 분류 기준이 달라지는 거죠. 단순 매출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관점이 어떻게 보면 고객의 매출이 아닌 고객을 수익성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구하는 방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의미론적으로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기술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데이터의 보유 현황과 그 다음에 내가 그걸 처리할 수 있는 기술적인 역량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고객 세분화를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될까? 프로세스를 보는 거죠. 세분화 프로세스. 일단은 일단 우리 회사에 내에 있는 고객 세분화를 위한 여러 가지 변수들을 설정을 합니다. 그럼 고객을 세분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겠죠? 그게 뭐가 있을까? 그렇죠. 앞에서 봤던 뭐 고객의 나이, 성별, 주거, 그 다음에 구매, 금액, 방문 빈도, 뭐 학력, 뭐 여러 가지들, 데모그래픽적인 면, 그 다음에 구매 행위적인 면, 그 다음에 그들의 이제 라이프 사이클에서 있는 유형, 뭐 이런 것들을 다 선택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중에서 뭘 해야 될까요? 그 중에서 후보들을 선정을 하고 실제 그 변수들을 검증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 후보 변수들을 다 쓸 수는 없으니까 그 중에서 100개 중에 아니면 10개의 변수 중에 3개만 쓰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 변수들을 설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RFM이 여러 개 중에서 3개의 변수를 쓴 거잖아요. 그쵸? 자, 여기까지 결정이 됐으면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고객을 이제 세분화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세분화를 할 때 가장 그 기준이 되는 게 뭐냐면 기준을 정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기준 뭐냐면 고객이 10명이 있는데 이 10명 기준을 어디서 끊을까? 요게 제일 중요한 건 어디서 끊을까? 그래서 세그멘트 기준을 선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선정을 할 때는 뭐 난 1등 전체 중에 반만 할래 3분의 1로 나눌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가장의 기준을 정하는 거죠. 그 기준을 정해야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판단을 통해서 조정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고객을 나누었어. 그렇지.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고객을 나누었어. 그쵸? 나눈 다음에 잘 나눠져 있는지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나눈 걸 가지고
검증을 하고 이제 그 나눈 그룹에 대해서 뭘 할까, 어떤 전략으로 고객을 우리의 고객을 좀 더 행복하게 만들어 줄까, 그런 다음에 전략들을 개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많은 게 지금 현재 내가 하고 있는 게 고객 획득이다, 아니면 고객 유지다, 아니면 고객 관계를 강화하는 거다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업셀링, 크로스셀링, 아니면 재방문율을 높이기 위한 신규 교회 획득, 그러기 위해서는 프로모션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여기서 이제 그것들이 이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은 이제 마케팅 영역에서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제 그 중에서 우리는 이 부분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 그 결정 기준을 어떻게 선정하는가,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세그먼트 기준을 한번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그게 다 정답은 아니고요. 또 지금 너무 간단하다고 그래서 또 오답도 아닙니다. 크게 이제 네 가지로 구분을 한번 해봤어요. 1번 편의성에 의해서, 2번 데이터의 분포에 의해서, 세 번째 우리가 가지는 구성 비율, 아니면 통계적인 방법으로 집단 간 거리 등을 이용해서 구하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뭐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편의성이라는 게 집편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 회사에서는 얼마 이상 쓴 고객들은 어떤 등급을 줘와 같은 그냥 간단한 비즈니스 룰을 적용시키는 거죠. 그래서 500만 원 이상 1년간 500만 원 이상 구매하는 고객들에게는 V 등급을 주고, 200에서 500만 원은 골드, 50에서 200은 실버, 50만 원 미만 쓴 고객은 어, 일반이라고 해서 금액을 나눠서 줄 거야. 그래서 등급을 이렇게 나눠 버린 겁니다. 임의대로. 쉽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했을 때 고객이 각각 얼마만큼 있는지 우리가 고객군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거 말고 요거랑 대치되게 구성 비율로 하는 것들이 또 있어요. 단순하게 이게 명수가 아니라 이렇게 비율 값으로, 우리 회사는 매출 기준으로 했을 때, 뭐 구매 매출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구성 중에 5%를 우리는 VIP 고객으로 모시겠다. 아니면 뭐 50% 미만은 일반 고객으로 처리를 하겠다. 아니면 여기 있는 것들 전체의 비율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죠. 중요한 건 이 기준에 따라서 그 고객군의 수가 이제 달라진다는 게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는 VIP 고객이 너무 많은데, 이러면 VIP 고객에 대한 특별한 서비스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하기에는 곱하기 비용이니까 이 비용을 투자해서 이만큼의 수익성이 나올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약간씩 이런 것들을 이제 조정을 하는 겁니다. 요걸 맞추기 위해서. 자, 그래서 구성 비율에 대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데이터를 이렇게 쭉 보고 특정 기준만큼 분포되어 있는 정도를 가지고 살펴볼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통계적인 방법, 이제 여기서는 이제 뭐 우리 실제 그룹들을 변수들을 나눠봤을 때 특정 그룹이 특정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뭐 전체적인 그룹에서 K민과 같은 군집 분석, 클러스터링을 이용을 해서 고객들을 변수별로 나누어서 살펴보는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고객 세분화 여러 가지 기법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왜 해야 되는지. 자, 그래서 이렇게 봤고요. 이제 태블로를 이용해서 여기 있는 네 가지 정도의 기준 선정을 우리가 기능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보죠. 자, 태블로를 가지고 이제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엑셀 파일을 불러와서 쓸 거고요. 다음에 우리 늘 쓰는 슈퍼스토어 스토어 데이터를 이용하도록 하죠. 뭐 전체 돼 있는 거 쓰셔도 되고 그 나누어져 있는 거 쓰셔도 되죠. 일단 주문을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할 건데 이제 주면 행위고 이제 주된 분석의 주제는 이제 고객이니까 고객이 바꿔도 상관은 없습니다. 서로 연결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죠. 그래서 두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어떤 고객이 무슨 물건을 언제 샀는지를 이제 구성을 하는 데이터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트를 이동하신 다음에 한번 보죠. 자, 아까 봤던 건 첫 번째 중에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고객의 구매 이력을 가지고 이제 나눌 수가 있는 거죠. 일단 첫 번째 기준이 이제 고객이 되니까 고객의 이름으로 일단 정렬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고객이 우리 일단 첫 번째 고객 기준이 매출이 되면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우리 회사에게 얼마만큼의 매출을 올려줬는지, 그래서 이 고객이 지금까지의 총 매출 금액의 합계 금액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합계 금액. 그럼 금액이 높은 기준에 따라서 아니면 고객의 낮은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고객의 매출 현황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고객의 기준에 따라서 금액을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각각의 고객에 따라서 아까 얘기했던 간단한 기준을 두면 되겠죠. VIP 고객, 2등 고객, 3등 고객, 4등 고객, 이렇게 해서 고객에 대한 등급을 한번 나눌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임의대로 어떻게 나누느냐? 뭐 전체부터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죠. 보니까 8만 불 이상 쓴 고객이 이만큼이 있고, 그 다음에 6만 불, 5만 불 이렇게 있네요. 아, 이 너무 많다. 이 금액을 다르게 한번 등간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뭐가 있을까? 계산된 필드에서 저 필드가 아니라 금액을 판매 금액을 어, 구간 차원으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이걸 구간 차원에서 최대값을 보니까 1회 구매했을 때 1십, 100, 1000, 100, 뭐야, 1000만, 10만까지 있네요. 1회 구매했을 때. 얘 뭐 1회 구매 10만 썼나 보다. 1회 구매했을 때 10만이니까 이걸 5만 5천 단위로 한번 구분을 해보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각각의 금액 단위 5천, 5천만, 15,000, 2만, 25,000, 3만, 35,000, 4만, 45,000, 5만, 5만 5천이 아니라 10만이 떠버렸네. 자, 이렇게 있는데 그런 구매를 했을 때 이 구매를 했던 판매 금액은 의 개수를 한번 세어볼게요. 그런 빈도가 얼만큼이나 대부분은 5천 미만의 1회 구매 고객이 9천 건 정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금액을 많이 사는 고객은 없네요. 그쵸? 자, 이렇게 구간으로 한번 봤고요. 또 여기 있는 걸 구간 말고 이게 범위를 한번 정해보죠. 이만큼은 고객이 좋으니까 이만큼은 높은 금액의 고객, 이만큼은 낮은 금액의 금액,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한번 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기능을 짓는 기능이 뭐가 있냐면
요만큼의 그룹을 할 수가 있어요. 멤버 그룹. 이만큼은 많은 기업들이니까, 고객들이니까 이렇게 해서 그룹을 하나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룹을 하나 이렇게 만들고요. 그 다음부터 7부터 뭐 한 4만까지 이만큼의 기업을 또 이렇게 그룹을 지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룹 간의 값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냥 여기 가시면 각각의 그룹 편집에 보시면 이 그룹의 이름을 안 적어가지고 이게 헷갈리네요. 여기 가서 그룹 편집하지 뭐. 여기서 별칭 편집을 하면 이 그룹을 뭘로 할까? 그래서 뭐 VIP 이렇게 고객 요 그룹을 골드 이렇게 고객을 구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고객을 구분해서 쓸 수도 있고 이게 그룹핑을 해서 쓰는 거죠. 금액에 따라서. 근데 이렇게 하면 눈으로 하니까 너무 많다 그죠? 필요 없으면 요거 삭제해 버리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너무 많다 그죠? 자, 그래서 이걸 뭐냐면 여기 보니까 데이터가 눈에 보여서 조건에 맞춰서 하면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조건에 맞춰서 할 수 있을까? 자, 그래서 어, 등급 구분 등급 구분이라고 해서 조건을 하나 써보도록 할게요. 무슨 조건을 쓸 거냐면 우리 엑셀처럼 if 함수를 한번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if 한번 찾아볼게요. 자, if 함수를 쓸 건데 if 함수는 어떻게 쓸 거냐면 주어진 조건보다 크거나 같으면 참 아니면 다른 값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쓴다면 여기 4천을 기준으로 할게요. 4만이구나. 4만보다 크면 A, 4만보다 작으면 B라고 한번 값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여기 기준이 되는 게 판매 금액이잖아요. 자, 그래서 판매 금액이 이 값이 1, 10, 100, 1000만 4만보다 크면 뭐라고 할래? 여기다가 이제 then이라고 들어주시면 되고요. th 뭐라고 하냐면 글자로 a라고 할게. 자, 그러면 아니면 뭘로 할래? 아니면 else 아니면 b라고 할게. 근데 저 조건에 맞으면 되는 거죠. 아니면 b라고 할게. 자, 그럼 끝났어? 끝났으니까 and 이렇게 함수를 하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급 분류 A 아니면 B 4만을 기준으로 해서 값을 계산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등급이라고 하는 값을 여기다가 이제 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열에 들어갔네요. 값이 들어가면 좋을 텐데. 여기서 일단 구분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구분을 했더니 계속 왜 두 개가 나오지? 뭐 좀 이상하죠, 그죠? 얘 값이 왜 이렇게 나올까? 가만히 보니까 제가 아까 계산한 게 잘못한 게 뭐냐면 첫 번째 있는 이 골든이라고 보시는 분이 구매를 했는데 이 구매의 합계잖아요. 합계가 120만인 건데 여기서는 제가 아까 조건을 줄 때 단순하게 그냥
판매 금액만을 이렇게 줬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판매 금액 레코드 값 하나의 값이 4만 이상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 번 구매를 했는데 그 값이 안 되겠죠. 그럼 뭐 해야 될까? 여기 있는 그렇죠. 이거 합계. 그렇죠. 그럼 여기도 합계가 돼야겠죠. 자, 그래서 여기 합계를 해줍니다. 합계는 뭐가 있을까? 우리 엑셀에서 배우는 sum 이런 거 쓰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합계 금액이 이렇게 되는 거죠. 합계 금액이 4만 이상이면 A, B를 나누겠다. 등급 구분이 요 밑으로 갔네요. 자, 그래서 합계 금액으로 색깔을 구분하면 사실 요 A, B, C를 먼저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 합계 금액으로 색깔을 비교해 보면 여기가 A, 여기가 B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요걸 좀 더 시각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걸 텍스트가 아니라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을 전체 보기로 바꿔서 자, 그래서 등급을 색깔로 이렇게 구분하면 여기가 A 고객, 여기가 B 고객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if 함수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고객을 간단한 기준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첨부되어 있는 파일, 텍스트 파일을 통해서 좀 더 기준을 한번 나눠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ABC 등급으로 나누는 기준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한번 만들어 놔봤고요. 요 금액을 조금만 조정할게요. 아까 얘기했듯이 요걸 4만 정도로 하고요. 요것도 2만 5천 정도로 할게요. 자, 그래서 ABC 등급으로 등급 분류되어 있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판매 금액이 4만 이상이면 A, if else, 요거 안 가르쳐 드렸는데 아니면 또 한번 계산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조건 아니면 세 번째 조건 그것도 아니면 그냥 D로 끝내주세요. AND 이렇게 해서 조건 함수를 쓸 겁니다. ABC 등급 뭐 이렇게 분류하셔도 상관없어요. 적용하고 확인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A, B, C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A, B, C로 나누어서 그 값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기준에 따라서 보는 거고요. 두 번째 이제 이거 값을 그냥 편의성에 의한 기준보다 비율 값으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고객들 중에 몇 퍼센트면 어떻게 될까의 기준을 한번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부터 할게요. 픽스 함수부터 할게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A, B, C를 정했잖아요. 그러면은 알고 싶은 게 그러면 A, B, C 등급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몇 명일까라고 구해봤더니 등급에 따라서 값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거 왜 이러냐면 앞에서 만든 요 함수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태블로 특징인데 요 데이터는 뭐냐면 내가 지금 현재 주어져 있는 데이터 여기 나와 있는 데이터에 따라서 계산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값들 중에서 데이터 값이 달라지면 보는 데이터 값이 달라지면 그 기준 값을 여기 적용시키는 기준 값이 적용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요 픽스드라고 하는 태블로에서 쓰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내가 지금 현재 화면에 보여지는 액티브한 내용의 이제 값을 하기 전에 내가 임의대로 요 고객 이름별로 판매 금액의 합계를 먼저 계산을 한 다음에 요거는 내가 세팅을 해 놓고 픽스 시켜 놓고 요 값을 가지고 난 계산을 할래. 그러면 요 화면에 계산되는 게 아니라 이 값을 미리 계산을 하면 이 값을 만들어 놓습니다. 우리 만약에 따지면 올랩에서 하는 추가 변수를
미리 생성해 놓는 거랑 같은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고 하기 때문에 갖다 넣으면 요만큼이 미리 계산되기 때문에 데이터 값을 미리 볼 수가 있어요. 굳이 내가 윈도우 상에 화면을 보이지 않더라도. 자, 그래서 요걸로 한번 바꿔서 한번 써볼게요. 4만, 25,000, 만 이렇게 해서 바꿔볼게요. 그럼 이렇게 바뀌는 거랑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다시 새로 하나 만들고 계산 필더에서 ABC 등급을 이렇게 만들게요. 이 커스터머 이름은 바꿔줘야겠네요. 고객 이름으로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름을 이걸로 처리할게요. 이거 슬래시는 주석이니까 처리하고 확인해서 볼게요. 그러면 고객 등급이라고 하는 값이 여기 들어가죠. 데이터의 특성상 요거는 이제 결정되어 있는 텍스트 값으로 이제 만들어지죠. 왜냐면 결과 값이 여기 A, B, C 텍스트니까 차원 값으로 들어가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조건에 만족하는 사람들을 A, B, C로 할 거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몇 명이 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요 범위 안에 들어가는 고객의 이름을 리스트 할 수도 있고, 이 이름을 개수를 세시면 되겠죠. 이왕이면 동명이인이 없을 텐데 카운트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걸 숫자 값으로 보여주면 각각 몇 명이 존재를 하는지를 볼 수가 있겠죠. 그걸 이제 그림으로 보여주고 싶으면 이렇게, 아니면 빠른 텍스트를 이용해서 그림으로 보여줄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ABC 등급에 있는 고객들이 모두 몇 명인지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응용을 하면 뭘 할 수 있냐면 비율 값도 응용을 할 수가 있어요. 비율 값도. 그래서 임의대로 제가 A, B, C 세 등급으로 한번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등급으로 나눠서 보면 여기 또 비율 값을 써야 되는데, 고객을 전체 다 놓고요. 그 고객이 구매한 금액을 순서대로 정리를 하는 거죠. 앞에서부터 뒤로까지. 그래서 고객의 값을 전체다가 보면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이 중에서 30%는, 그렇죠, 30%는 값을 우선 비율 값으로 이렇게 바꿔버리면 되겠죠. 요만큼이 이제 얼만큼이 되겠죠. 요걸 앞에서부터 꾹꾹꾹 더하기를 했을 때 30%가 되는 시점이 어디일까? 판매 금액에 한 번 더, 판매 금액에 100분위 수로 따지면 70%가 되는 시점이겠죠. 이만큼이나 돼? 여기쯤이겠네, 그죠? 전체 고객의, 이건 명수구나. 그렇지. 명수로 따졌을 때 이만큼이 되는 거죠. 전체 금액의 30%는 얼마일까? 는 다른 거구나. 오케이. 그러니까 구성 비율로 봐야겠네. 구성 비율에 누계. 그렇죠. 이렇게 봐야겠죠. 이걸 비율 값으로 계산을 해야겠네요. 괜한 짓 했나? 값을
이거나 이거나 같은 거니까 네, 계란짓한 것 같기도 하네요. 이거 선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매출의 30%가 여기쯤 되겠다, 그죠? 네. 그러면 그림으로 그리면 요만큼이 매출의 30%를 차지하는 부분이에요. 매출의 30%는 몇 명 안 된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요걸 찾는데 요거 너무 어렵잖아요. 이렇게 만드는 거. 이거 색깔을 한번 구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똑같은 함수인데 if 함수를 쓸 거예요. if 함수를 쓸 거고 30% 그다음에 하위 20% 해서 쓸 겁니다. 그래서 30%보다 작으면 적어야겠죠. 비율 값이니까. 적으면 A, 80%보다 적으면 B, 그다음에 그것도 포함이 안 되면 C, 이렇게 해서 if 함수를 쓰는데 또 더하기가 또 달라진다, 그죠? 더하기가 달라진다. running sum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을 할 텐데 이게 뭐냐면 분류를 하게 되면 분류를 하거나 계산을 할 때 여기 있는 데이터가 선택이 돼 버리면 그 값을 또 소실하게 됩니다. 여기서 앞에서 얘기했던 그 점수 값들을 좀 소실을 하게 돼 가지고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현재 계산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계산된 값들의 합을 계산을 하기 위해서 이 러닝 함수를 쓰게 될 겁니다. 이거 화면도 보고요. 자, 그래서 그 전체 합계의 비율 값을 계산을 하기 위한 요 함수고요. 근데 앞에 있는 금액이 좀 이상하죠. 뭐냐면 총 합계, 계급이 아니라 계금 합계, 합계금인데 이거 잘못 썼네. 합계금. 여기도 잘못 썼네. 합계금. 계급, 계급. 총 합계금의 비율을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뭐냐면 요 토탈이라고 해서 전체, 그러니까 요거 비중을 계산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비중을. 전체 금액, 전체 내가 100만 원이, 우리 고객들이 100만 원이 있으면 다 일단 100만 원을 다 계산을 하는 거죠. 그 중에서 이 고객이 가지는 합계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 요 합계 금액을 계산을 하게. 총 합계금 비율. 그래서 고객 전체가 가지는 매출 1000만 원 중에 A라는 고객이 가지는 매출 100만 원은 비율이 얼마일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10%잖아요. 0.1. 그러니까 그 0.1에 해당되는 고객을 찾는 거죠. 그럼 0.1이니까 여기 되겠지. 그럼 두 번째는 어떻게 될까? 두 번째 고객도 0.1이야. 그러면 또 0.1이 어떻게 돼야 될까? 0.1이 두 번째니까 순서대로예요. 요 앞에 있는 순서대로 더하기 했을 때의 값이 0.3이 넘는지 안 넘는지를 보기 위해서 계산을 합니다. 이거 좀 어렵죠. 그래서 사실 함수를 요 두 가지를 비율 값으로 쓰셔야 돼요. 사실 이거 말고 다른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 그 태블러 커뮤니티 가시면 다양하게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요거부터 한번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한 번에 다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요. 함수 하나씩 쓰셔야 돼요. 자, 그래서 총 합계금 비율을 먼저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아이고 내가 뭘 복사를 안 했는데 붙여넣으면 안 되지.
그 다음에 if run 함수를 이용할 텐데 요 비율값이 왜 안 들어오지? 여기다가 계산을 해서 넣을 겁니다. 아이고 띄어쓰기 돼 있네. 네, 여기 뒤에 띄어쓰기 하나 있었나 봐요. 요런 거 깔끔하게 처리해 줄게요. 적용하고 뒤에 띄어쓰기 한 칸 있었나 봐요. 지워버려야지. 잘 됐고요. 그럼 요 ABC 등급으로 구간을 나누면 방금 봤던 것처럼 여기 A에 해당되는 값들이 정확하게 여기에 표시가 되는 거죠. 30% 같이 여기서 A, B, C를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걸 이제 비율 값으로 계산을 한 거죠. 얘도 될까? 얘는 안 될 것 같은데. A, B, C 구간 값을 사용을 해봤습니다. 이건 계산이 안 되죠. 왜냐면 러닝 썸이 이제 다르게 적용이 돼서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요거 빼고 이렇게 해서 A, B, C 세 개의 구간으로 고객을 구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비율값을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비율로 이용하는 것까지 계산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요 화면도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교차 비율을 이용을 해서 볼 수 있다고 했었죠. 그러면 고객별로 봤을 때 교차 비율, 예를 들어서 판매 금액과 그 다음에 이익 간의 관계를 비교를 할 수가 있겠죠. 고객별로. 그러면 고객에 대한 내용을 볼 수 있을 겁니다.